여러분, 오늘 결혼 준비할 때 최소 300만 원 아낄 수 있는 법 꿀팁 나갑니다.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거품 없는 결혼 문화를 응원하는 랑필름입니다. 제가 웨딩업계에 있으면서 최소 1000쌍 이상의 결혼 준비 과정을 가까이에서 봐왔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님들이 진짜 자주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결혼 전에 미리 알았으면 최소 300원 아꼈을 것 같아요. 라는 말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결혼 준비는 원래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몰라서 내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었는데 몰라서 내는 돈. 시간대만 바꿔도 줄일 수 있었는데 비교를 안 해서 내는 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는 돈.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무조건 싸게 결혼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혼식은 한 번뿐이니까 이 마법의 단어잖아요. 결혼식은 한 번뿐이니까 뭐 쓸 돈은 써야죠. 다만 저는 여러분이 몰라서 비싸게 내는 돈만큼은 정말 줄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각보증 말고 합산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두 번째, 대관료 저렴한 시간대 비교하기. 세 번째, 스튜디오 추가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지 않기.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액자앨범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스튜디오 추가금에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지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식 비용은 처음 견적보다 나중 추가금에서 셉니다. 결혼식 비용을 아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싼 웨딩홀, 무조건 싼 스튜디오, 싼 드레스를 찾으세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결혼식 끝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는 경우를 보면 처음 견적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에 붙는 추가금의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식대가 정산할 때 보면 보증인원 때문에 더 나오고 계약할 때는 몰랐던 봉사료, 부가세, 음주료 비용이 더 붙어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 후에는 원본 데이터, 수정본, 앨범 페이지 추가, 액자 추가금 이런 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비용을 줄이려면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추가금이 생기는지 미리미리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웨딩홀 보증 인원이 각보증인지 합산보증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웨딩홀 계약할 때 보증 인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보증 인원이란 쉽게 말하면 실제로 하객 그만큼 오지 않아도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최소 인원 식대거든요. 예를 들어 보증 인원 300명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 270명만 와도 300명분 식대는 다 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랑 측, 신부 측을 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양가 합산으로 계산하는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신랑 측 보증 150명, 신부 측 보증 150명으로 계약을 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신랑 측은 120명이 왔고 신부 측은 180명이 온 거예요. 그럼 전체 인원은 300명이죠? 그런데 각보증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 측은 150명 보증인데 120명만 왔으니까 안 온 30명 분도 결제를 해야 하고요. 신부 측은 150명 보증인데 180명이 왔으니까 초과된 30명 분을 또 결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는 300명이 왔는데 정산은 330명분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억울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합산 보증이면 양가 합쳐서 300명만 넘으면 되거든요. 신랑 측이 적게 오고 신부 측이 좀 많이 와도 전체 인원이 맞으면 추가 부담이 훨씬 줄어드니까 계약할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각보증인가요? 합산 보증인가요? 합산 보증으로 계약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계약서에도 확실히 합산 보증이라고 명시해 주세요.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웨딩홀이 합산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인기 있는 홀이나 인기 있는 날짜는 조건을 잘 안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협상해봐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합산 보증으로 가는 게 당연히 좋고요. 불가능하다면 양가 하객 수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체크하고 나눠서 보증 인원을 꼭 적게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관료 시간대를 꼭 비교해 볼 것인데요. 같은 웨딩홀이라도 토요일 점심 피크타임인지 토요일 저녁인지 일요일 오후인지에 따라 대관료가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와 날짜는 4, 5월, 9월, 10월 토요일 낮 시간대예요. 뭐 그때가 날씨도 끝내주고 하객분들도 오기 편하고 끝나고 이동하기도 좋고 양가 부모님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진짜
엄청 비싸요. 근데 반대로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후, 2, 3월, 7, 8월 이런 비성수기 날짜는 성수기에 비해 대관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곳은 몇백만 원 차이부터 진짜 비싼 곳은 3만 원 단위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웨딩홀 상담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토요일 점심 말고 다른 시간대는 대관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뭐 일요일 오후 예식은 할인 조건이 있을까요? 비성수기 날짜나 자녀 타임은 다른 혜택이 있나요? 뭐 대관료 할인 대신 식대나 옵션 혜택 조정이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내 마음대로만 정하기는 어렵죠. 결혼식 시간은 나 혼자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양가 부모님 의견도 있고 멀리서 오는 하객들도 있고 어른들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기도 하잖아요. 뭐 특히 오후 3, 4시 타임 같은 경우는 도대체 밥을 언제 먹으라는 거야?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대관료를 아끼는 방법은 맞지만 무조건 저렴한 시간대로 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만 중요한 건 비교는 꼭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점심시간만 보고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같은 홀에서 다른 시간대는 얼마인지 꼭 같이 상담 받아보세요. 사실 하객분들은 지나고 나면 뭐 걔가 몇 시에 결혼을 했는지 뭐 그런 거 기억 못해요. 하객 입장에서도 몇 시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하해주는 마음이 1순위인 거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 돈을 더 내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비싼 시간대를 그냥 고르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스튜디오 추가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이 스튜디오 추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합산 보증은 웨딩홀이 안 해주면 어렵고 대관료 같은 경우는 그 낮은 시간대는 가족과 하객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추가금은 내가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나서 사진 셀렉을 하러 가잖아요. 그때 많이 붙는 추가금들이 있어요. 원본 데이터, 수정본, 앨범 페이지 추가, 그리고 액자 업그레이드입니다. 특히 앨범 페이지 추가나 액자 업그레이드는 그 자리에서 분위기 입술로 결제하기 되게 쉬워요. 앨범에 들어갈 사진 그 20장 겨우겨우 셀렉해서 맞췄는데 스튜디오는 절대 추가금을 포기하지 않아요. 신부님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야 구도상 더 예뻐요. 이 가로 사진은 넓게 두 페이지에 차 있어야 더 웅장하고 멋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추가금을 유도해요. 액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 보시면 기본 액자라고도 안 써있는 데가 많아요. 그냥 액자 20알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멀쩡한 액자를 받겠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셀렉날 가서 그 받기로 한 액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지금 이걸 거르라는 거야? 너무 앤틱해서 요즘 신혼집 분위기랑도 안 맞고 사이즈도 애매해서 이걸 포토 테이블에 놔야 하나 싶기도 하고 딱 봐도 집에 가져가서 안 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상담 중에 깔끔하고 예쁘고 더 큰 사이즈를 추천받게 돼요. 확실히 예뻐 보이죠. 갑자기 막 사진도 더 좋아 보이고 막 크기도 크고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가격을 들으면 30에서 50 경우에 따라 그 이상까지 추가금이 붙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싶은데 거기서 딱 중간짜리 액자를 보여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진을 다 골랐고 기본 액자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상담실 분위기상 거절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액자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액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본 액자가 정말 마음에 들고 가격이 납득이 되고 바로 해결하는 게 편하다면 스튜디오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원본 데이터를 받고 온라인 외부 제작 옵션도 비교해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된다는 거죠. 혹시 촬영을 하신 예비 부부분들 중에서 셀렉 앞두고 계신다면 가서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오늘 결제하시면 서비스로 탁장 액자 하나 껴드릴게요. 이런 말 들으시기 전에 차라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온라인 제작 가격을 미리 알아보고 가세요. 정말 오늘 결제해서 받아도 될 만한 좋은 혜택인가? 미리 알아보고 가셔서 선택하세요. 모르고 가셔서 그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고요. 사진 셀렉 날에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원본 데이터만 사기, 추가금은 바로 결제하지 않기, 온라인 제작 가격과 디자인 성능 비교해보기. 이것만 해도 불필요한 스튜디오 추가금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온라인에서 액자를 고를 때 무조건
무조건 싼 것만 고르면 될까요? 웨딩 액자는 결혼식 하루 쓰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신혼집에 오래 걸어두기도 하고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하고 포토 테이블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네 가지는 보셔야 하거든요. 첫 번째, 우리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는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럴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내가 진짜 앤틱한 액자를 좋아한다면 뭐 앤틱 액자도 괜찮아요. 그건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신혼집이 깔끔하고 모던하고 좀 세련된 분위기라면 프레임이 과한 액자는 꼭 피하세요. 두 번째, 무게가 부담스럽진 않은지. 큰 액자는 생각보다 무게가 정말 무거워요. 특히 내 집이 아닌 내 집 벽에 걸 때도 뭐 이사할 때도 부모님께 선물할 때도 너무 무거우면 파손 위험이 크고 부담이 돼요. 세 번째, 사진 색감이 오래 유지되는지. 웨딩 사진은 한두 달 보고 버리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색감, 변색, 빛바램도 같이 봐야 하고요. 물론 가족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납득이 가능한 가격인지. 무조건 싼 걸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싼 걸 골랐다가 마감이 아쉽거나 사진 색감이 안 맞으면 결국 집에 걸기 싫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냥 다시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손님들 중 꼭 계세요. 다른 데서 저렴하게 제작했더니 색감이 너무 달라서 여기에 제작 다시 맡길게요. 그러면 오히려 이중지출이잖아요. 중요한 건 가장 싼 액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만족할 수 있는 액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턴 제가 액자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랑필름 아트룩스라는 액자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꼭 제 액자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튜디오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른 온라인 업체에서 하셔도 되고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후기 좋고 가격도 납득된다면 그 선택도 충분히 괜찮아요. 물론 저희 아트룩스 액자가 아크릴보다 훨씬 가볍고 약 3mm 정도 얇은 두께에 프레임이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라 요즘 신혼집처럼 뭐 화이트, 우드, 미니멀, 모던 어떤 인테리어에도 정말 다 잘 어울려요. 또 기술은 어떻게요? 특허받은 기술로 제작이 돼서 국산 유리 필름을 사용하고요. 황변 현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하는 현상을 줄여가지고 웨딩 사진의 색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액자거든요. 요즘 저희 아트룩스를 모방하는 모방 액자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아트룩스 정품만 제작하는 전문 1호점입니다. 가품 유의하시고요. 스튜디오에서 아트룩스 액자를 제작하신다면 가격이 개당 5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랑필름에서는 공장 직영 방식으로 뭐 사이즈와 옵션에 따라 탑상형은 2만 원대부터 벽걸이형은 10만 원대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스튜디오에서 하지 말고 무조건 저한테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 선택지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분이 정말 너무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모르고 결제하는 것과 알고 비교한 뒤 선택하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결혼 준비가 처음이라는 이유로 비교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비싸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깔끔하고 가벼운 액자를 찾고 계시다면 사진 색감이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면 스튜디오 추가금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저희 랑필름 아트룩스 액자도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혼식 비용 300만 원을 아끼려면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추가금이 생기는 포인트를 미리미리 막아야 한다. 첫 번째, 각보증인지 합산보증인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대관료 시간대를 꼭 비교해 보세요. 세 번째, 스튜디오 추가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만 챙겨도 결혼 비용 200~300만 원을 충분히 아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신혼여행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신혼집에 갖고 싶었던 가전 하나 더 사세요.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음식물 처리기, 로봇 청소기, 삶의 질을 올려주는 꿀템 가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가전들 진짜 하나 더 사세요. 아트룩스 액자 샘플 사진이랑 상세 스펙, 가격표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구경해보시고요. 혹시 액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그 밑에 카카오 채널 링크도 같이 남겨둘 테니까요. 카카오톡 주시면 제가 직접 액자 상담해드릴게요. 앞으로도 결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아직 채널이 너무 작다 보니 다시 찾아오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괜찮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같이 함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결혼 준비하세요. 안녕!